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벡터 내적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봤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내적의 연산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 내적 연산을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 내적의 연산 성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좀 알아야지 우리가 좀 연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은 그 벡터 내적의 기본 연산 성질을 배워보도록 할 거야. 들어가기 전에 자, 또 연산 성질 나오니까 또 뭐 새로운 게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행히 이 벡터 내적의 연산 성질은 실수의 곱셈과 연산 성질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줄이 뭐 다시 얘를 갖다 뭐 증명해보고 얘를 갖다 암기한다 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씩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정독만 해주고 숙지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그 첫 번째 벡터 내적의 우리가 기본 연산 성질 중에서 우리가 항상 참이되는 법칙, 맨날 연산 배우면 맨날 똑같이 나오지. 교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워볼까? 교환 법칙 이거였지. 자, A 내적 B 이렇게 있으면은 내적이란 연산을 기준으로 요 두 놈의 자리를 바꿔도 연산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교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 역시 자, 실수의 곱셈처럼 자유롭게 내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바꿔도 돼요. 그렇죠? 교환해서 연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실수배의 성질인데, 실수배의 성질 여러분이 이미 실수배를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K 한 다음에 A 내적 B 이렇게 자, 이 내적에 실수배가 이렇게 곱해진 거지. 그랬을 때 이 실수배를 갖다가 이렇게 괄호를 묶어서 A에다가 먼저 실수배를 한 다음에 내적을 하나, 내지는 그 실수배를 갖다가 우리가 B에다가 먼저 한 다음에 내적을 하나, 내지는 그냥 내적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다 실수배를 하나, 그 연산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편한 대로 연산하면 된다. 한마디로 이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인데 자, A 내적한 다음에 여기에 B 더하기 C 두 벡터를 갖다가 지금 더하고 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수와 똑같아. 자, 이렇게 내적까지 묶어서 괄호 안으로 각각을 이렇게 분배해도 좋다 라고 해서 우리가 A 내적 B 더하기 A 내적 C 이렇게 연산해도 좋다는 거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전개 라고 생각한다면은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전개와 인수분해가 같이 있는 거지.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A 내적 똑같다면은 공통 인수 마냥 얘를 뽑아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실수랑 다른 게 없네. 실수랑 다른 게 없어. 자,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이번에는 우리가 A 더하기 B 벡터 교재랑 똑같이 쓰자. 내적 C 이렇게 온다면은 자, 뒤에서 내적해도 이렇게 분배도 된다. 그냥 그 얘기입니다. A 내적 C 우리가 B 내적 C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신 것처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실수의 곱셈 성질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날카로운 학생이 또 하나 있네. 선생님 잠깐! 왜? 어우씨, 우리 항상 연산 법칙하면 교환 법칙하고 딱 그와 짝을 이루는 결합 법칙이 있었는데 이 새끼 왜 결합 법칙이 없습니까? 결합 법칙이 안 되나요, 선생님? 네, 벡터 내적은 결합 법칙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결합 법칙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너무 당연해. A 내적 B 하고 내적 C 라는 자체의식을 쓰는 게 불가능해요. 이런 자체의식 자체를 쓴다는 게 웃긴 거야. 이걸 딱 보면 뭐야 이거 뭐 병신 같아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벡터는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체계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근데 말이야, 우리 이 내적의 연산 결과는 쌤이 실수라고 그랬었지. 얘는 실수란 말이야. 근데 실수와 실수가 아닌 놈을 갖다가 내적한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결합법칙 따위 자체는 뭐 성립 안 한다기보다는 언급자체하는 게 웃긴 거죠. 그렇지? 이런 연산 따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따위는 없다. 아시겠죠? 그렇지? 결합법칙이 뭔지는 알지. 막 괄호를 갖다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괄호를 묶었다 풀 수 있다. 이게 바로 결합법칙이었는데 이런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우리 연산 법칙을 갖다 좀 봤는데, 자, 근데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좀 지워볼게. 자, 우리가 실수에서 연산, 다항식 연산을 좀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였죠? 곱셈 법칙이잖아, 곱셈 법칙. 그래서 이 곱셈 법칙이라는 것은 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곱셈 법칙의 출발은 분배에서 출발된 거죠. 하나하나 전개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얘를 공식화시킨 게 바로 곱셈 법칙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벡터도, 벡터의 내적도 분배 법칙 따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수와 유사한 연산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수에 곱셈 법칙과 유사한 연산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치? 그럼 그런 놈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산할 것이냐 이건데, 그치? 자, 먼저,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볼게. A 플러스 B, 두 벡터의 합에 거기다가, 제곱을 한번 해볼게. 제곱을 한번 해볼게. 좀 비교해볼까? A 플러스 B의 제곱, 요놈을 한번 연산해보자. 실수에서는. 그치? 자, 이런 연산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연산하냐?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은, 우리 뭐, 앞쪽에서 이미 얘기했었으니까. A 벡터의, 이 제곱은, 뭐랑 같지? A 내적 A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적하게 되면은 그 연산 결과가 거리의 제곱. 왜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이게 됐지? 앞쪽에서 배웠지? 자, 두 놈이 1차다 보니까 이루는 각 0도자. 코사인 0 몇이야? 1이라고. 그러니까 거리 코사인 세타 해봤자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거리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 요 형태가 나오면은 자,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물론 이런 꼴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연산할 줄도 알아야겠죠. 자, 근데 특히 우리가 이 벡터의 이 곱셈 공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 요 내용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의 제곱 형태가 나온다면 내적 곱하기 내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은 거리 제곱.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거리 제곱. 여기까지. 그리고 거리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들 나온다면은 원칙대로,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 정석대로 풀어보면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A 더하기 B 한 다음에 내적 A 더하기 B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지. 하나하나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보면은 처음이니까 자세히 한번 써볼게. A 내적 A 이게 될 것이고, 더하기 얘는 A 내적 B가 될 것이고, 얘는 자 B 내적 A니까 자리를 바꿔서 A 내적 B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B 내적 B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내적이니까 이건 다시 뭐로 바꾸냐? 거리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자 요놈 더하기 요놈이니까 우리가 자 동량 연산해 보면은 2 곱하기 A 내적 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요놈 역시도 거리의 제곱 해서 자 앞으로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거리의 제곱이 나온다면은 원칙대로 본다면은 얘를 이렇게 내적으로 만들어 주고, 하나하나 전개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 자신의 내적이 있으면은 이렇게 가고, 그치? 서로 다른 놈을 내적할 때는 거리로 바뀌지가 않아. 그대로 유지가 돼. A 내적 B, A 내적 B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기껏 한다는 것이 동량연산 정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적은 B제곱.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놈의 연산이 나오면은 원칙대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실수. 근데 실수와 좀 비교해 볼게. 자,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하면 우리가 어땠었지? 얘도 하나하나 전개하면 됐었지만, 귀찮잖아. 귀찮아서 어떻게 했었어? 공식을 이용했었지. A제곱 플러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연산을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매번 이렇게 연산하는 게 조금 효율도 떨어지고 더 짜증나고 귀찮아지고 쓸데없이 어려워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이 벡터에 지금처럼 절대값의 제곱 형태의 연산이 나온다면은 실수의 곱셈 같이 연산하면 안 되냐? 쌤,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버릴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물론 암기해도 돼. 하지만 암기보다는 우리가 자 얘를 연상하면서 그대로 그냥 한 방에 일로 바로 쓰는 연습을 해보자. 그냥 단순 암기보다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 이 실수 연산처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놈을 갖다가 보따리 제곱하니까 얘를 제곱하는 경우가 생겨. 그럼 얘를 제곱한다는 것은 A
A 내적 A잖아. 근데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적할 때는 이것만 기억해. 자기 자신 내적하면 거리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 뭐라고?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거리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실수의 곱셈 공식을 연상하면서 똑같이 자기 자신을 제곱하니까 그거는 거리의 제곱 바로 써버리고, 얘도 자기 자신 제곱한다면은 거리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지?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보따지고 있으면 자, 이놈 제곱 한 다음에 둘이 곱한 다음에 여기까지 곱했었지. 둘이 곱해 서로 다른 상대방을 곱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내적에서는 둘을 내적해 이런 의미가 될 건데, 서로 다른 놈을 내적할 때는 거리의 제곱 따위로 바뀔 수가 없어. 그치? 왜? 여기에는 코사인 세타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상태 그 모양 그대로를 유지해줘야 된다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서로 다른 놈을 갖다가 우리가 내적할 때는 그냥 내적 기호만 유지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자, 똑같은 공식은 이로 둘이 내적한 다음에 여기까지 곱해. 그래서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는 거 맞니? 되는 거 맞아? 그치? 응?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실수의 곱셈 공식 좀 똑같이 쓰자. 그럼 선생님 여기 만약에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 이놈 제곱, 거리의 제곱. 자기 자신 내적이니까 자기 자신 내적은 거리 제곱, 자기 자신 내적은 거리 제곱. 서로 다른 놈은 자, 둘이 곱해서 여기까지 곱하는 거. 그러니까 내적을 유지해주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만 유지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런 놈도 나올 수 있어. A 플러스 B 내적 A 마이너스 우리가 B. 실수의 합차의 공식이지? 자, 얘는 이놈 형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걸 갖다 전개하라 나온다면은 하나하나 전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합차의 공식 어떻게 써?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 제곱인데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제곱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내적한다고 하니까 거리의 제곱 마이너스 자기 자신 내적하니까 거리의 제곱. 그치? 되겠죠. 자, 문제 풀러 들어가기 전에 요게 수월히 연습이 될 정도로 연습을 잠깐이라도 좀 하고 가야 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아시겠죠? 선생님 문제 풀면서는 이걸 자세히 언급하지 않을 거야. 그냥 여기서 그냥 막 이렇게 와버릴 거라고. 그치? 이건 언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냐고. 되겠지? 자, 이 정도 크게 무리한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내적에서 이 연산을 상당히 많이 쓰니까, 이 영상 상당히 많이 쓰니까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근데 이거 왜 한 겁니까? 보신 것처럼 실수의 곱셈 공식을 쓴다 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써요. A 더하기 B 한 다음에 우리가 자, 요놈이 상수로 이렇게 등장하는 꼴이 많이 나오게 돼. 상수로 등장하는 꼴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상태 얘만 갖고 문제를 풀기가 버거울 때가 있어. 이것만 갖고 어떤 값을 갖다 추정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떤 연산을 많이 하냐 하면은 얘를 제곱하는 연산을 많이 해. 제곱해가지고 어떻게 내적까지 끄집어내주고 싶은 거죠.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문제 조건에서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등식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양변을 제곱하는 양변을 제곱해서 문제를 해서 해결해서 내적까지 끄집어내는 연산을 많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은 상수 이런 꼴의, 조건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된 조금 복잡한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얘를 갖다 어떻게,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내적까지 끄집어내는 이런 연산 따위를 많이 한다고. 그치? 자,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 키포인트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절대값이 포함된 등식이 주어진 경우 양변을 제곱하는 연산을 자주 한다. 그러니까 아예 준비를 하고 있어. 문제 조건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 절대값이 포함된 이런 것까지는 얘는 3. 이런 거 말고 절대값이 포함된 좀 복잡한 꼴이 나온다면은 준비하고 있으라고. 양변 제곱하나? 양변 제곱하나? 이런 준비하고 있으라고. 걔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적까지 끄집어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되겠죠? 되겠지? 자, 뭐라고? 절대값이 포함됐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많이 한다고? 제곱을 많이 한다고. 절대값을 포함된 형태가 나온다면은 벡터에서 뭘 많이 한다고? 제곱을 많이 한다고. 잊지 말라고. 그 제곱을 낼 때 이따위 연산을 많이 하는데 원칙은 이렇게 푸는 거지만 언제 이러고 있냐고. 줄줄줄줄 가자고. 좀 가자고. 여기서 바로 가자고. 자, 이놈의 제곱하면은 어떻게 돼? 내적을 할 때 자기 자신 내적하는 경우 곱셈공식 생각해. 이거 생각하라고. 자기 자신은 거리 제곱, 자기 자신은 거리 제곱, 서로 상대방은 내적 유지. 알겠어? 그럼 공식 똑같이 쓸 수 있다고. 되겠지? 연습하고 문제 풀러 들어와. 알겠지? 자,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이 끄도록 할게. 끈다.